학생부 성적 산출인데 학생부가 각 대학별로 다 다르게 산출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교과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교과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교과예요. 그럼 고등학교는 한 학기에 34단위 곱하기 6 해가지고 다 들어야 됩니다. 요 교과에서 30단위고 여기서 각각 평균 1시간씩 해서 34시고 그래서 일주일이 7시간씩 하면 35일이니까 3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7776 이게 모든 학교의 기본이에요. 그 정도 간격에서 여기가 30단위 여기가 4단위 교과 활동이에요. 교과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계를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보통 교과고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다닌다면 전문 교과를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교과를 배울 거가 아마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다음에 과학 실험 이게 공통 과목이고 남은 전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건 공통 나머지는 우리가 다 선택 본질적으로 다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는 거예요. 이게 그 2015 개정교육까지 지지고 그 아이 학생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라 인 거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은 중간계라서 9등급제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선택을 자유롭게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대학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2학년하고 달라요. 2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 A, B, C가 나오지만 우리는 9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들어가면 혹은 아이들이 작은 데 들어가면 분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과목이지만 아이들 많은데 찾아 들어가는 케이스 있다는 거 대학들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있더라. 있는데 이제 요게 일반 과목만 이제 9등급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진로 선택까지가 다 9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빼고는 다 9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2학년부터는 음악, 미술, 체육뿐만 아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다 안 나오죠. 일례로 우리 1학년 때 과학 탐구 실험 실험 열심히 했을 건데 그게 우리는 9등급이에요. 근데 2학년부터는 A, B, C예요. 그래서 A가 90%였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9등급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대학까지 다 반영이 돼요. 근데 뒤에 A, B, C, D, E 성취도가 있어요. 9등급을 냈는데 그 앞에 A, B, C, D, E가 있는데 요거는 대학 갈 때 반영이 전혀 안 돼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요 9등급이 문제이다. 근데 체육, 음미체 같은 게 CCC를 계속 받고 있으면 그건 또 문제일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아니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요걸로 대학을 간다. 근데 이걸 이제 반영하는 방법이 1학생이 있고 2학생이 있어요. 국어에서 요거 이제 다 똑같은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 달라서 단위수가 333377 3277 여기는 보니까 단위수가 큰 게 있죠. 여기는 이제 평균적인 단위수를 다 갖추고 있고 총 단위수는 똑같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대학 갈 때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이렇게 돼요.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단위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노란색은 단위수를 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2등급인데 단위수 곱하면 6이 될 거고 얘는 10이 되겠죠. 그죠? 그때 단위수 안 곱하는 대학은 당연히 등급이 똑같이 나오겠죠. 어떤 과목을 조합을 하더라도. 근데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값이 달라지죠. 이렇게 그죠? 4.1 사고 3.1 사고 달라지잖아요. 그럼 밑에 아이가 전 과목에 단위수 곱했을 때 좋잖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1번 아이가 단위수가 높은 거에 대한 등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2번 아이는 단위수 높은 걸 평균적으로 받았는가 봐요. 차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대충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내신이 몇 등급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대학이 반영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내신이 얼마다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영수 사를 보느냐, 전 과목을 보느냐, 국영수 과를 보느냐, 그다음에 몇 단위를 보느냐, 몇 과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들 한 학생을 샘플링 해가 와가지고 3학 1학기 거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임의의 값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전 교과를 다 해보니까 3.720인 아이예요. 근데 부산의 모 대학은 상위 8개 아무거나 보는 대학도 있거든요. 1.9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3.7인 줄 알았는데 어느 특정 대학은 1.9등급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값이 다르겠죠. 그러면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전년도 결과값이 나와요. 그럼 그 결과값은 뭐냐면 그 대학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내신을 내놓은 거예요. 뭐 가니까 부산대와 부경대와 동아대와 동인대가 쭉 다 내신이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이유는 부산대, 부경대는 국영수가 전과목, 동아대는 12과목, 그다음에 특정 대학은 또 8과목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국영수가 전과목 한 30과목 되거든요. 30과목에서 나온 내신하고 8과목에서 나온 내신하고는 같을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희망하는 대학이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이냐가 엄청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아셔야 지원이 될 거고, 요거를 교육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아마 8월 중순에서 말 사이 경쯤에 학교로 다 내려보낼 거예요. 이 대학 기준에서 이 아이는 내신이 몇 등급이다 라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치고 나면 학교에 우리 아이가 최저학력 통과한 데가 어느 데가 쭉 다 개인별로 다 나올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평 이제 끝나고 다음 성적이 나오면 저희 성적 환산 처리해가지고 다 보내게 되면 그런 거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내신은 어느 정도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만약에 혹시 재수를 하게 되면 보시면 우리가 42과목쯤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갑니다. 수시에. 근데 지금 2학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마치면 28과목.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 전부 다 이제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42과 28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아이들은 등급이 있고 기본 재학생 기준에 맞추니까 재학생들은 없고 42가 유리할지 28이 유리할지는 애들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달라져요, 등급이. 우리 아이들은 42개 좀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거는 대학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세부 사항은 요강에 나와봐야 아는데, ABC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 ABC 받으면 지금 우리도 ABC도 같이 나오잖아요. ABC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을 볼지는 대학들이 정하게 될 건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건데, 그 고민을 안 해야 되는 게 더 정답이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동아대를 궁금해하셔서 보시면 어쨌든 이게 부산 지역 대학의 수시 비율이에요. 보시면 수시가 81%, 84%, 81% 우리 아이들은 정시가 18%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수시 때 가야 되겠죠. 동아대 같은 케이스는 수시가 83%, 84%고 정시가 16%밖에 안 돼요. 동아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수시죠. 딴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들어갔을 때 동아대는 교과와 종합이 적정 비율로 있어요. 그럼 동아대 가겠다면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종합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돼. 나머지는 의미가 없게 실기는 아까 예체능이 됐으니까 빠지고 나면 동아대 가는 방법은 교과 종합밖에 없어요, 수시 때.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동아대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18, 19, 2년 무려 3년치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 평균적으로 3년 동안에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합격이었다. 그럼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런 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건데, 들어가 보시면 교과부사, 이게 교과 100% 전형이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평균 등급이 있고 90%가 있어요. 평균이라는 건 10명 합격했으면 그 아이들 내신을 평균 낸 거고, 중위값이 아닙니다. 평균 낸 거고, 90%라는 의미는 10명 중에서 9번째 아이. 그럼 뒤에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 성적인데 요 정도에, 근데 90%를 내준다는 의미는 이 정도면 합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학은 80% 내준 대학도 있고요. 어제는 85%도 있고. 90%면 안 합격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4.08 등급부터 쭉 있어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혹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과목이 아니에요. 동아대는 국어 셋, 영어 셋, 수학 셋, 사회 셋. 각각 3개씩 12과목.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극단적 성적이 3, 5, 3, 5, 3, 5 나온 애가 있다면 평균 3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이게 교과 성적. 이게 근데 작년엔 최저가 2개 8이었어요. 수능 성적으로 2개 8. 올해가 최저가 4등급 하나예요. 2개 8일 때하고 4등급 하나일 때하고. 그러면 최저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3,500명 정도 줄었어요. 이 변수가 어떤 게 더 강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언저리는 대충 이 정도이지 않을까. 어쨌든 변수는 우리 아이한테 불리한 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근데 최저를 맞출 수 없는 아이에게 또 기회일 수도 있겠죠. 내신이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변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변수는 또 있는 거.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잠재 능력은 학종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성적 이렇게. 정교과 내신 등급 산실력 모든 이거는 이제 12과목이 아니고 평균 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내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좋은 아이인가 이 좋은 따져보시면 아 이렇게 되더라. 지원해볼만 하구나 아이는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동아대까지도 한 이 정도까지는 내신이 되더라. 5등급이면 몇 등까지일까요? 100명이라면.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5등급은 평균 5가 나왔어요. 5등급이라는 숫자는 41등부터 60등 사이에 있어요. 5점 몇 등급이 나왔단 말은 한 5, 60등, 70등 이 정도 있겠죠. 절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도 내신을 가지고 있어도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최저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거? 4등급 1개.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아마 어떤 아이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나 몰라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수업 분위기 안 나오고 자습 분위기 안 나온다고. 그런 이유가 동아대까지가 최저가 있고요. 그 밑에는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평가하는 게 내신으로 끝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걸 이제 얼마나 학교에 잘 다독일 수 있는가가 또 분위기를 잡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